자, 시작을 해봅시다.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로그 함수 부분인데요. 자, 이제 로그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이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우리가 y는 로그 a를 미치는 x의 값을 우리가 대응시키는 y값이 존재하면, 즉 y는 로그 a를 미치는 x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하나의 값이 y에 대응됨으로써 이거를 우리가 로그 함수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이거를 a로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다라고 불러진대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x에 사용할 수 있는, 즉 정의역인 x가 어디에서 양의 실수만 사용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y의 값은 어디만 가능해요? 얘는 실수 전체가 가능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x값에 따라서, x의 양의 실수에 따라서 y의 값이 실수 전체가 나온다는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y는 a를 밑으로 하는 x에 대한 로그 함수다라고 부르게 되겠고, 이 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y는 a의 x제곱꼴하고, 즉 지수함수하고 서로 역함수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xy 자리를 바꿔보고 y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써보면, 즉 y는 a x제곱에 대해서 xy 자리 바꾸면 x는 a의 y제곱이 되는 거고,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얘를 y는 로그 a를 미치하는 x다라고 변형시킬 수 있듯이, 즉 요 지수함수하고는 서로 무슨 관계? 서로 역함수 관계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당연히 지수의 성질, 로그의 성질인 밑조건인 a가, 즉 밑이 0보다 크고 누가 아니어야 된다? 1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로그 함수라고 부르더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로그 함수의 성질들을 몇 가지 이제 볼 텐데요. 자, 바로 성질을 보지 말고 우리가 대표적인 로그 함수를 하나 그려놓고 거기에 대한 성질들을 한번 봐봅시다. 자, 쌤이 그려볼 거는요, y는 우선 로그 2를 미치하는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요. 자,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 점 대입밖에 없어요. 근데 x에는 무슨 수? 양의 실수를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우선은 그릴 수 있는 영역은 양의 실수 값을 집어넣을 텐데, 자, 첫 번째, 자,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x에다 4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구해지고요.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로그 a를 미치하는 1은 얼마? 0. 그래서 0으로서 갈 거고요. 2를 집어넣으면 얼마? 1. 4를 집어넣으면 얼마? 2. 8을 집어넣으면 얼마? 3으로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되겠어요? 그래서 그 그래프의 개형이 여기서는 좀 빠르게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올라가는 이렇게 생긴 함수로서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 y는 로그 a를 미치하는 2를 미치하는 x다라고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그려봤고요. 하나 더 이제 마저 그려놓읍시다. y는 로그, 이번에는 2분의 1을 미치하는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요. 자, 그러면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그치,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2가 되는 거고요.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1. 그리고 1 집어넣으면 0. 2 집어넣으면 2분의 1. 4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얼마? 다이아, 4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2. 8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 이 정도에 지금 조금 더 내려 찍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찍어주면 그래프가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는 천천히 이렇게 가는 이러한 함수 형태로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얘가 y는 로그
2분의 1을 비추하는 x다라고 이렇게 써놓고요. 자, 특징들을 첫 번째 보면 우리가 함수를 따질 때 첫 번째로 따져봐야 될 게 뭐야? 정의역과 치역. 그치? 그래서 x의 범위 정의역을 따져보면 정의역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의 실수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 그리고 y의 값인 치역값을 생각을 하면 치역값은 실수 전체가 다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실수 전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a가 1보다 큰 수니까 어때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증가함수죠. 자, 증가함수의 수식이 뭐라고? 증가함수의 수식이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인데, 이 증가함수를 알려주는 문제상에서 수식은 x1과 x2에 대해서 정의역이 더 큰 쪽에서의 함수값이 어떻다? 더 크게 나온 게 증가함수다. 됐어요? 그래서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로 나오는 거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로서 나타나는데, 감소함수의 수식은 x1과 x2가 있었을 때 정의역이 더 큰 쪽에서 함수값이 어떻다? 더 작은 값으로 나타나더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즉, 밑이 1보다 크냐 작냐가 얘도 굉장히 중요하죠. 1보다 크면 증가함수가 되는 거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더 특징을 좀 바라보면 기본적으로 로그 함수도 정근선이 있는데요. 정근선이 이렇게 세워진 이 선이 정근선이 되어주죠. 자, 이거는 y축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 y축을 수식으로 쓰면 x 이퀄 0이라는 점근선을 가지고 있죠. 그죠? 0에 가까워질 때 점점점 가까워지는 점근선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두 곡선 모두 다 어디를 지나치고 있어? 요점이 몇 컴마면 1,0을 둘 다 지나가고 있죠. 되겠어요? 그래서 1,0을 반드시 지나쳐 갑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 함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 형태로 생겨 있어요? 어디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을 가지고 있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로그 a를 미치하는 x와 y는 로그 a분의 1을 미치하는 x는 서로 어느 축 대칭? x축 대칭을 갖게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두 로그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들이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잘 봐봐. 중요한 거는 결국 로그 함수도 밑이야, 밑. 밑이 1보다 크냐 작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1보다 크면 증가함수,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그지? 그리고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 어디? 1,0. 그리고 정근선이 어디? y축. 평행이동 가지 않는 이상. 되겠죠? 그것만 잘 알아두시면 기본적인 로그 함수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뭐 해보겠어요? 얘네들을 평행이동 해볼 겁니다. 자, 어떠한 로그 함수가 있었을 때 걔네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제 평행이동하게 되면 우리가 수상에서 배웠던 그 평행이동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대로 적용만 시켜주면 되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y는 로그 a를 미치하는 x가 있었는데 내가 얘를 x축으로 n만큼 그리고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고 싶대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식은 y는 우리가 로그 a를 미치하는 x 대신에 x-m을 대입하면 되는 거고, y 대신에 y-n인데 n이 2양 돼서 넘어와서 플러스 n으로 이렇게 바꿨으면 되는 거죠. 되겠어요? 자,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그래프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자, 봐봅시다. 항상 그래프를 그리실 때 주의할 게 로그 2를 미치하는 x가 이렇게 있었을 때 내가 이거에 대한 평행이동한 함수인 y는 로그 2를 미치하는 x-3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상황이 많이 오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생각하는 거는 점근선부터. 되겠어요? 근데 정근선은 위아래 움직이는 거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잖아. 좌우로 움직이는 거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얘는 원래 정근선이 어디에 있어? x 이퀄 0, 즉 y축에 정근선이 있었죠. 근데 얘는 어떻게 갔어? 오른쪽으로 세 칸만큼 간 거잖아. 그럼 정근선이 어디로 가? x는 3이 정근선이 되겠죠.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지나는 점이 어디 있어? 1,0을 반드시 지났잖아요.
그지? 그 지났던 점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움직였으니까 얘는 4,1을 지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이 얘가 밑이 얼마니까? 1보다 큰 수니까 오른쪽 위로 향하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내시면 돼요? 이제 좌표평면상에다가 점근선 X는 3을 그어놓고 지나는 점 얼마? 4,1을 찍어 놓으시고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들을 그려갈 수 있게 됩니다. 거꾸로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유추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평행이동을 받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대칭이동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X축 하면 누구 부호 반대? Y 부호 반대. Y축 대칭은 X 부호 반대. 원점 대칭은 둘 다 반대. Y는 X 대칭은 XY 자리 바꾸기. 그래서 식으로서는 그렇게만 바꾸시면 되겠고, 그래프상에서는 이제 자주 나오는 게 Y는 X 대칭을 하면 로그 함수가 뭐가 돼? 지수 함수가 돼버리죠. 그렇지? 그것만 주의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었고,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에 대한 내용인데요.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자,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y는 로그 a를 미치하는 x에 대해서 a가 1보다 크면 무슨 함수? 그치, 증가 함수. 그리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감소 함수래요. 이 증가 함수와 감소 함수의 최대 최소는 굉장히 쉽다고. 왜? 얘가 가다가 내려가질 않아. 한 번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가고 한 번 내려가면 끝까지 내려가. 결국 최대 최소는 어디에서? 양 경계값에서 나온다고. 무조건. 되겠어요? 결국 a가 1보다 크면 왼쪽 경계에서 뭐가 나오고? 최소값이 나오고 오른쪽 경계에서 최대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왜?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당연히 왼쪽 경계에서 최소값이 나오고 오른쪽 경계에서 최대값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a가 1보다 크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감소함수를 그리면 점근선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범위를 주어주면 이렇게 범위를 주어주면 당연히 왼쪽 경계에서 최대값이 나오고 오른쪽 경계에서 최소값이 나오겠죠. 즉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여기 x가 분명히 복잡하게 등장을 할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 x에 대한 최대 최소만 잘 찾으시면 전체, 즉 로그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는 거기에 대해서 작은 a가 1보다 컸을 때는 작은 값에서 최소가, 큰 값에서 최대가 나오더라. 반대로 a가 1보다 크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여기에 제일 작은 값에서 최대가 나오고 얘에서 제일 작은 값이 큰 값이 최소가 나오더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따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거 가지고 1번서부터 한번 또 연습을 해 가봅시다. 자, 필수형 1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다음 fx는 로그 2를 미치하는 ax 플러스 2 플러스 b가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날 때 f-2분의 1의 값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대입해서 우리가 정해지지 않는 미정계수 찾는 문제인데요. 자, fx가 현재 로그 2를 미치하는 ax 플러스 2에 플러스 b라는 함수로 주어졌는데 여기에서 얘가 0,3하고 누굴 지난데 2,5를 지나가고 있대요. 그러면 이 두 점을 대입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식을 대입하면 3은 로그 2를 미치하는 x에 0 대입하면 2 플러스 b가 되는데 로그 2를 미치하는 2는 얼마? 1. 그러면 b의 값은 얼마? 2다 라고 구해지겠죠. 됐어요. 자, 두 번째 2,5를 대입하면 5는 로그 2를 미치하는 여기는 2 대입했으니까 2a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플러스 2다. b값 알았으니까 2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양변에서 빼버리면 3은 로그 2를 미치하는 2a 플러스 2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푸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거죠. 로그를 잘 푸시는 분들은 로그를 쪼개놓고 풀어도 되고 로그가 아직 조금 약하신 분들은 2의 세제곱이 2a 플러스 2다 라고 지수로 바꿔놓고 풀면 되겠죠. 그러면 8이 되는 거니까 2를 빼면 6이 되는 거고 a의 값은 얼마로? 3이다 라고 구해지겠네요. 이렇게 해서 a, b를 구하는 첫 번째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함수 fx가
fx가 얘는 로그 위치 얼마인가요? 잘 안 보이네 여기서 3을 미치하는 루트 x-4에 이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g2의 값을 구해보래요. 자, 역함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g2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이거를 k라고 한다면 역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이거를 fk가 2가 나오는 k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굳이 역함수를 찾지 않고 결국 서로 반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k 집어넣으면 로그 3을 미추하는 루트 k-4가 2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로 바로 그냥 지수로 바꿔버리면 루트 k-4가 3의 제곱인 9가 되겠네요. 양변 제곱하면 k-4가 81이라고 구해지고 k값은 얼마로? 85라고 구해지겠네요.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첫 번째 함수값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로 가봅시다. 자, 다음 함수 fx가 로그 3을 미추하는 2x 플러스 6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 있는 대로 한번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연습이니까 우리는 이제 연습 문제니까 직접적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식을 조금 변형을 할 텐데요. 자, fx가 현재 로그 3을 미추하고 x의 개수로 묶어주면 얘는 2의 x 플러스 3이다 라고 쓰고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로그니까 진수의 곱은 뭐 할 수 있어? 로그의 합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다시 로그 3을 미추하는 x 플러스 3의 플러스 로그 3을 미추하는 2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죠.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요것도 어차피 수야. 어떠한 수? 뒤에 붙어있는 수. 그러면 얘는 y는 로그 3을 미추하는 x에 대해서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로그 3을 미추하는 2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간 거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하나 생각해봐.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3을 미추하는 2가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1보다 작아요. 왜? 3을 미추하는 3이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1보다 작은 수죠. 그러면 거기에서 1을 뺐으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음수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으셔야겠죠. 즉, x축으로도 뒤로 3만큼 밀었고, y축으로도 밑으로 조금 밑으로 내려간 거잖아.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뭐부터 하라고? 점근선부터. 점근선은 어디로 왔어요? 뒤로 3만큼 갔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에 점근선이 이렇게 갔고, 자, 얘는 1,0을 평행이동시키기에는 조금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차라리 y 절편값을 찾아볼게요. 자, y 절편값을 찾으려면 x에다 0 대입하죠. 그지? x에다 0 대입하는 게 y 절편값이잖아. 그러면 여기에다 0을 대입하면, 아니면 여기다 0 대입해도 되겠죠. 여기다 0 대입하면 뭐 해야 돼요? 얘가 1이 되죠. 1에서 1을 빼니까 뭐예요? 얘 혼자 남네? 로그 3을 미추하는 2는 0보다는 큰 수죠. 1보다는 작더라도. 그러면 y절편값이 어디에? 양수 쪽에 이렇게 찍어진다 정도는 알 수 있네요. 됐어요?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 올라간다는 것 정도는 찾을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y절편값 얼마로? 로그 3을 미추하는 2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1번서부터 봅시다. 마이너스 3보다 큰 두 수에 대해서 x1과 x2가 있을 때 x2가 더 크면 fx1과 fx2에 대해서 fx2가 더 크다. 뭘 물어보고 있어? 증가함수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현재 뭐예요? 증가함수잖아요. 그치? 격번 참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점근선은 x는 3이다. x는 마이너스 3이죠. 뒤로 3만큼 갔잖아요. 그래서 니는 틀린 말이고, 자, 그래프는 1,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난다. 1, 2, 3, 4분면을 지나죠. 그죠? 그래서 디귿도 거짓말. 자, 그래프는 y는 2분의 1, x, 3, 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그래프와 y는 x 대칭이다. 역함수냐를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거를 역함수로 바꿔도 되고 쟤를 역함수로 바꿔도 되고 둘 중에 하나를 바꿔서 같은 게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걸로 해볼게요. 자, xy 자리 바꾸면 x는 로그 3을 미취하는 2의 y 플러스 이거 그냥 2y라고 씁시다. 2y 플러스 6의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를 뭐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정리만 하면 역함수인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넘기고 그러면 x 플러스 1이 되면서 3의 지수로 올라가면 3의 x 플러스 1제곱이 2y 플러스 6이다 라고 써지겠죠. 6 넘기고 2로 나누면 y는 2분의 1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역함수를 구했는데 보기하고 비교하니까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역함수 관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였고요. 자, 3번으로 가봅시다. 자, 대소 비교. 자, 주어진 세 수처럼 밑을 똑같이 맞출 수 있을 때는 밑을 맞춰놓고 나서 진수를 비교하면서 대소 비교를 할 텐데요. 자, 우선 A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5분의 1의 3인데요. 자, 우선 이 5분의 1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5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볼 수 있죠.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지수가 앞으로 나아가면 뭐가 돼요?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고 우선 한번 바꾼 게 뭐가 돼요? 2분의 1의 로그 5를 미출하는 3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 2분의 1은 누구의? 여기 있는 진수의 지수로 올라갈 수 있죠. 자, 3의 2분의 1제곱이라는 게 결국 루트 3인 거잖아. 됐어요?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로그 5를 미출하는 루트 3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래 놓고 B를 보면 B는 이번에는 로그 루트 5를 미출하는 루트 2다 라고 쓰는데요. 자, 얘도 5라는 숫자의 2분의 1제곱이고 2라는 숫자에도 2분의 1제곱이죠. 자, 얘는 분자로 나가고요. 얘는 분모로 나가는데 어차피 똑같은 수니까 약분돼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돼요? 로그 5를 미출하는 2다 라고 써지겠죠. 됐나요? 자, C. 이번에는 로그 25를 미출하는 얼마래요? 로그 2래요. 자, 근데 25는 5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2 로그 5분의 로그 2다 라고 쓸 수 있고 2분의 1은 앞에다가 두고 얘는 밑변환 공식으로 로그 5를 미출하는 2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다시 또 이 2분의 1은 어디로 올라가고 얘 지수로 올라가고 그러면 얘는 결국 로그 5를 미취하는 루트 2다 라고 써지는 거네요. 됐어요? 자, 봅시다. 중요한 거 첫 번째. 다들 졸리다. 눈 떠봐라. 자,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밑이 얼마예요? 5. 즉 1보다 큰 수인 게 중요해요. 그럼 얘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 증가함수는 누가 커? 진수가 큰 수가 커. 그러면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커?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큰 수죠. 그지? 그 다음에 누구? 얘.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이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소를 비교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는 3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게요. 자, y는 3의 x제곱의 역함수 그래프를 x축방향으로 a만큼 y축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날 때 a, b의 값을 구해보래요. 자, 우선 제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x는 3의 y제곱이라고 쓰고 얘는 y는 로그 3을 미취하는 x로 바꿔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바꿔 쓴 뒤에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결국 y는 로그 3을 미취하는 x-a 플러스 b다 라고 식을 쓸 수 있고요. 얘네들이 어디를 지나간대요? 얘네 둘이 6, -2와 그 다음에 8, -1을 지나쳐 간대요.
자, 그러면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로그 3을 미취하는 6 대입하면 6-a 플러스 b다라고 쓸 수 있겠고, 두 번째 마이너스 1은 로그 3을 미취하는 8-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네요. 자, 우리 마치 연립방정식 풀듯이 두 식을 그대로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보자고요. 자, 윗식에서 아래식 빼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로그 3을 미취하는 6-a 빼기 로그 3을 미취하는 8-a가 되는데, 요렇게 되겠죠. b는 사라지겠고. 됐어요? 자, 로그의 차인데요. 자, 여기에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는 거죠. 로그의 차는 진수의 뭐랑 똑같다고? 나누기. 그러면 결국 1은 로그 3을 미취하는 8-a를 누구로? 6-a로 나눈 거와 같네요. 자, 이거를 다시 우리가 지수로 바꾸면 3의 1제곱이 얘다. 즉 6-a분의 8-a가 뭐다? 3의 1제곱, 즉 3이다. 됐어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거니까 얘가 분모로 가야죠.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곱해지면 8-a가 결국 6, 3, 18-3a가 되겠고, 넘어가면 2a고 여기는 10이 되면서 a 값은 얼마다? 5라고 구해지겠네요. 자, a 값이 5면 b 값은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되겠죠. 5 집어넣으면 3을 미취하는 1이니까 얘는 0으로 바뀔 거고, b는 마이너스 2다 라고 구해지겠죠. 그래서 b의 값은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해서 a,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마치 연립방정식 풀듯이 풀어주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봅시다. 자, 함수 fx가 마이너스 로그 3을 미취하는 x에 대해서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졌대요. 자, 이때 ab에 대해서 fab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우선 fx인데요. 얘가 마이너스 로그 3을 미취하는 x래요. 자, 근데 주어진 식이 밑이 3분의 1인데요. 우리 식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마이너스를 얘 지수로 들어가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3분의 1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이랑 결국 로그 3분의 1을 미취하는 x랑은 같은 식인 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평행이동을 가봅시다. 자, 평행이동 가게 되면 x축으로 로그 3분의 1을 미취하는 x-a 플러스 b로 평행이동을 가놓고, 이렇게 해서 x축, y축 평행이동 가놓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대요. 그럼 누구 보호 반대? x 보호 반대. 그러면 x 보호 반대로 쓰면 결국 y는 로그 3분의 1을 미취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써지겠네요. 됐어요? 이 식하고 무슨 식하고 똑같아야 돼요? 이 식은 로그 3분의 1을 미취하는 1-9x 플러스 1인데,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지금 개수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잘 봐보세요. 자, 여기도 마이너스 x라는, 지금 x의 부호가 마이너스죠. 근데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긴 하죠. 그지? 그러면 이 식을 세면 9로만 묶으면 로그 3분의 1을 미취하는 9에 우선 9분의 1 마이너스 x다 라고 써지네요. 거기에 플러스 1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자, 다시 진수의 곱이니까 얘네는 로그의 합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면 로그 3분의 1을 미취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분의 1 자리 바꿔 써봤고, 더하기 로그 3분의 1을 미취하는 9 플러스 1이다 라고 써지겠네요. 자, 여기까지 썼더니 a의 값은 쉽게 구해져요. a의 값 얼마로? 마이너스 a가 9분의 1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9분의 1이다 라고 a 값은 쉽게 구해지죠. 자, b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요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그죠?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1을 더하니까 빗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지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로그의 계산만 조금 잘 하시면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끝을 내봐야죠. 그러면 AB 곱하면 얼마로? 9분의 1로 구해지고 F 9분의 1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로그 3분의 1을 미추하는 9분의 1이어서 정답 얼마로? 2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5번 문제였고요. 자, 6번입니다. 자, 첫 번째 y는 로그 a를 미추하는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2 최대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상수 a값을 구해보래요. 자, y는 로그 a를 미추하는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0에 대해서 이거의 최대가 얼마가 나와야 된대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대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해? 단 a는 뭐보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대. 이거 무슨 함수? 그치, 감소함수. 얘는 감소함수래. 그럼 언제 최대가 나와? 언제 최대가 나와? 얘가 뭐일 때? 최소일 때 최대가 나오는 거죠. 즉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그래서 결국 뭔 거야? 저 2차 함수의 최소값만 찾으면 돼. 그러면 표준형으로 만들어 보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6이니까 결국 최소값 얼마? 16으로 구해지는 거고, 여기다 16 집어넣으면 결국 로그 a를 미추하는 16이 최대값 얼마? 2를 가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16이니까 얘는 결국 a분의 1의 제곱인 거잖아요. 결국 a의 값은 얼마로? 4분의 1이다 라고 구해지겠죠. 되겠죠? 이렇게 해서 찾는 게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 자, 치환 형태인데요. 자, 누가 봐도 딱 치환하기 좋게 만들어 놨잖아요, 문제를. 그지? 그러면 뭐를? 로그 2를 미추하는 x를 내가 t로 치환할 텐데, 중요한 게 x가 제한 범위에 있죠. 그러면 치환되는 문자도 제한 범위를 둬야겠지. 그러면 저기 부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로그 2를 미추하는 걸 취하면 결국 로그 2를 미추하는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로그 2를 미추하는 x가 그리고 로그 2를 미추하는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얘는 t인 거고, 얘는 2가 되겠죠. 이 범위에서 이제 우리는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의 최대 최소값을 찾으면 되는 거네. 뭐 하면 되는 거야? 표준형 만들면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면서 t가 1일 때 최소 마이너스 3을,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최대 얼마? 6을 갖게 되겠네요.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치환해 놓은 다음 최대 최소를 따져보는 그런 문제 6번이었고요. 자, 7번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 그린 것 같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 대해서 두 곡선 y는 ax제곱과 y는 a를 미추하는 x라는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에 대해서 만나는 점을 ab라고 할 때 ab가 2루트 2일 때 상수 a값을 구해보래요. 자, 마지막 한 문제입니다. 잘 봐봐. 잘 봐봐. 자, 얘네 둘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y는 x 대칭이죠. 그치? 둘이 역함수 관계니까 우리가 y는 x를 그어주면, 이렇게 y는 x를 그어주면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길이가 같네요.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래? 2루트 1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절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로? 루트 2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요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일까요? 자,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하고의 교점의 좌표는 단순하게 생각해봐. 그치? 여기가 0,4고 여기가 4,0의 중간인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었을 때 요점의 좌표를 C라고 하면 C점의 좌표가 몇 컴마면 2,2다 라고 충분히 알 수 있죠. 됐어요? 자, 그리고 C점으로부터 B점까지 거리가 얼마야? 루트 2. 근데 보면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1만큼 갈 때 1만큼 내려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는. 근데 여기의 길이가 루트 1이에요. 그럼 여기 1이고 여기 1인 거네. 됐어요? 그럼 B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 돼요? 요점의 좌표가 2,1이고, 그러면 여기가 B점인데 B점의 좌표는 X축으로는 1만큼 가고 Y축으로 1만큼 내려오니까 3,1이다 라고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3,1을 누가 지나? 로그 함수가 지나고 있잖아.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1은 로그 A를 미취하는 3이다 라고 할 수 있고, A의 값이 얼마다?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 문제를 기초로 해서 얘네들이 평행이동 가고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는 게 결국 내신 문제예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풀어내시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로그 함수에 대해서 이어서 나오는 로그 방정식인데, 자, 로그의 진수 또는 미체,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를 우리가 로그 방정식이다 라고 부르게 되겠고, 그 로그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게 밑을 각제할 수 있을 때는 밑을 같게 해놓고, 즉 밑을 A라고 이렇게 같게 두고 진수 부분이 같아야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해결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우리가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죠. 로그 A를 미취하는 fx가 b다 라고 하면 결국 fx는 A의 b제곱이다를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경우, 세 번째는 로그 A를 미취하는 x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치환한 후에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데, 지수 방정식 같은 경우에 치환하면서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필요했는데, 로그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실수 전체값이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얘는 치환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진수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진수와 같으면 누가 같아야 되겠어요? 밑에 있는 밑이 같아야 된다는 성질을 이용하고, 또는 마지막에 있는 게 제일 조금 어려운데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에는 양변에 이제 로그를 취해가지고 우리가 지수 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우선 해야 될 거는 밑이 같았을 때 진수가 같아야 된다는 성질을 이용하거나, 또는 진수와 같았을 때 밑이 같아야 된다는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 또는 로그 A를 미치하는 X가 반복되는 경우에 우리가 치환해서 푸는 문제,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사실상 제일 좀 어려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즉 어떻게도 풀려지지 않았을 때는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서 우리가 방정식을 해결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로그 방정식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로그 부등식인데, 이 로그 부등식에서 로그 함수의 성질이 조금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 부등식과 로그 함수의 관계인데, 로그의 진수 또는 미체, 미지수가 있는 경우 부등식으로 로그 부등식이라고 부르게 되겠고, 로그 부등식은 미체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로그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y는 로그 a를 미치하는 x에 대해서 a의 값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하는 증가함수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a의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함수 자체가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나타난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때 여기와 x1과 x2가 있었을 때, 즉 x1의 값하고 x2에 대해서 대소를 비교할 때 우리가 결국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예를 들면 로그 a를 미취하는 x1과 로그 a를 미취하는 x2가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하면, 여기에 따라서 로그의 함수의 성질에 따라서 x1과 x2의 대소에 따라서 x2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x1과 x2의 위치를 봐보면, x2에 대해서 보면 얘 x2 값이 더 작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소 관계에 대해서 로그 a를 미취하는 x1과 로그 a를 미취하는 x2에 대해서, 여기 잘 보세요. 분명히 함수값은 얘가 더 작죠. 이렇게 더 작은데 x1과 x2를 비교하면 x2가 더 커지죠. 원래 부등호에 뭐가 돼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어떨 때? A의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조금 조심해서 부등식 풀어주시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풀이를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미치 같게 할 수 있을 때는 미치를 같게 해놓고 방금 했던 1보다 큰 경우에는 그 부등호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았을 때는 부등호 방향의 반대를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치환해서 우리가 푸시면 되겠고요.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범위를 나눠서 이렇게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얘도 사실상 제일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부등식을 풀어내는 문제인데 로그를 취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항상 로그를 취할 때는 1보다 밑이 큰 거에 대해서만 조금 고려를 하니까 부등호 방향이 제 방향으로 가는데 혹시나 1보다 작은 밑을 취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X가 있고 Y가 있는데 이렇게 부등호가 쓰여진 상태에서 양변에 내가 로그를 취하고 싶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로그 2를 취하는 X와 로그 2를 취하는 Y가 있으면 당연히 이 부등호를 그대로 따라가겠지만 우리가 문제에 따라서 1보다 작은 빛을 이렇게 취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쓰셔야 된다고요. 되겠죠? 그래서 요거 조금 고려해가지고 문제들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8번서부터 이제 바로 문제에다 적용시켜 봅시다. 자, 다음 방정식을 풀라는 문제입니다. 자, 자, 1번 문제 보면 얘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의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루트 x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식인데요. 자, 우선 치환하려고 봤더니 여기가 루트 x네. 루트 x는 x의 2분의 1제곱 그죠? 그러면 2분의 1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선 식을 다시 한번 쓰면 로그 3을 밑으로하는 x의 제곱 2분의 1 나갔으니까 3의 로그 3을 밑으로하는 x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예쁘게 만들어 놓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로그 3을 밑으로하는 x를 t로 치환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식이 이제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식이 되고 인수분해가 t-1과 t-2로 이렇게 인수분해되네요. 그래서 t의 값이 1 또는 2라고 구해지는데 이거는 t의 값인 거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x값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x값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다시 로그 3을 밑으로는 x가 1인 경우 x는 얼마로? 3으로서 구해지는 거고 로그 3을 밑으로는 x가 2인 경우를 생각하면 x가 얼마로? 3의 제곱인 9다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는 3하고 9로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게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는 2번은 식이 로그 2를 밑으로하는 절대값 x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2를 밑으로하는 2의 절대값 x 그 다음에 가로가 있고 플러스 3 이게 1이래요. 자, 이때 해당되는 x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로그에 합이 있으니 얘네는 뭘로 쓸 수 있어요? 진수의 곱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얘랑 얘랑 곱하는 거니까 2의 절대값 x의 제곱 플러스 3의 절대값 x로 이렇게 전개할 수 있고 이게 1이다 라고 이렇게 둘 수 있네요. 됐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요거는 즉 2의 절대값 x의 제곱 플러스 3의 절대값 x는 2의 1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죠. 됐나요? 그러면 얘가 우변으로 좌변으로 이항해서 넘어가면 이렇게 식을 바꿔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t로 치환을 해도 되고 뭐 치환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대로 그냥 2, 1, 1, 2에 마이너스 붙이면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식은 2 절대값 x 마이너스 1과 절대값 x 플러스 2는 0이 되는데 자, 절대값 x라는 건 항상 양수잖아요. 이게 음수일 수는 없죠.
그치? 그럼 여기에서 해는 안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해가 즉 이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1로 넘겨놓고 나누시면 절대값 x는 얼마로? 2분의 1로 구해지고 결론적으로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되겠죠? 이렇게 해서 푸시는 기본적인 로그 방정식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 가봅시다. 로그 부등식. 자, 로그 부등식은요, 생각보다 다들 잘 풀어요. 잘 푸는데 오답이 많이 나와. 즉, 풀었는데 틀린 답을 우리가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로그 부등식은 부등식만 또 잘 풀어야 되겠지만 밑조건과 진수 조건들도 항상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밑조건이 뭐야? 로그의 밑조건은 0보다 크고 1이 되면 안 된다. 진수 조건은 0보다 크다. 그치? 그 조건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해놓고 해에도 그 조건들을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고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면 얘는 로그 2를 미취하는 x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로그 2를 미취하는 16분의 x가 얼마보다 로그 2를 미취하는 8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쓰여져 있네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식정리를 조금 해보면 얘는 로그 2를 미취하는 x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두고요. 얘부터 건드려 보면 얘는 로그 2를 미취하는 x 마이너스 로그 2를 미취하는 16이죠. 16은 2의 몇 제곱? 4제곱. 그러면 그대로 4라고 쓰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리고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요. 8분의 1은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그치? 2의 마이너스 3제곱.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쓰면 되겠네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항하면서 식정리를 한번 해보면 얘는 로그 2를 미취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로그 2를 미취하는 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이쁜 식으로 바뀌었죠. 자, 뭐하고 쉽게 생겨있어? 또 치환하고 쉽게 생겨있잖아요. 그래서 로그 2를 미취하는 x를 우리가 t로 치환해주면 결국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식이 쓰여지겠고요. 인수분해는 당연히 t-1과 t-3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 t의 범위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그럼 뭐 해야 돼? 다시 x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t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로그 2를 미취하는 x를 t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여기가 3이죠. 자,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x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1이라는 숫자는 뭐야? 로그 2를 미취하는 2가 1인 거고 로그 2를 미취하는 x고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 로그 2를 미취하는 2의 세제곱인 거잖아요.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찾는 x의 범위는 누구보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는 2의 세제곱인 8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부등식의 해를 찾으셔야 됩니다.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까지 해를 구해놓고 한 번쯤 문제를 보세요. 맨 처음 문제를 누가 x가 진수 자리에 있는데 진수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지? 그러면 이 범위도 0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이게 그대로가 해인 거죠.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의 범위가 나왔을 때도 꼭 한 번씩 확인해 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가봅시다. 자, 두 번째는 로그 3을 미취하는 절대값 x-1이 로그 3을 미취하는 2분의 1 x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자, 이때 다음 부등식을 풀어보래요. 자, 요런 문제 나오면 특히나 진수 조건을 잘 고려하세요. 자, 절대값이기 때문에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죠? 그죠? 근데 누구일 때? 0일 때를 고려해야지. 그러면 좌변의 진수 조건은 뭐야? x가 누구면 안 돼? 1이면 안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리고 우변의 진수 조건은 2분의 1 x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겠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고 x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필요하네요. 그러면 현재 문제를 아무것도 안 푼 상태에서 진수 조건만 따졌을 때 우리는 뭐야? x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x는 1보다 크다가 현재 진수에서만 나타나는 x의 범위예요.
됐나요? 아직 부등식을 풀지도 않았다고. 됐죠?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비교해야 될 거는 누구야? 어차피 밑이 똑같잖아요. 3으로 똑같죠? 그럼 진수들 비교해야겠네. 그러면 절대값 x-1이 누구보다 2분의 1 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은 x값의 범위를 찾아야겠네요. 자, 어떻게? 여기서부터는 수상 문제다. 어떻게 풀어요? 그치? 얘를 뭐 하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이고, 그리고 여기가 x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마이너스 1로 써야지. 빼기 1 2분의 1 x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도 뭐 해야 돼? 결국 연립부등식이니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두 번 풀어야겠네요. 되겠어요? 자, 그래서 끝까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쪽 먼저 풀면 이렇게 넘어가고 마이너스 1 없어지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2분의 3x가, 그러면 여기서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고, 자, 이쪽을 풀면은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는 2분의 1x가 될 거고, 넘어오면 2가 되면서 x는 얼마보다?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푼 해가 뭐가 나왔어요?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는 해가 나왔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얘랑 겹쳐지는 범위를 찾는 거죠. 되겠어요? 자, 그러면 겹쳐지는 범위를 생각하면 첫 번째 노란색의 범위는 얼마보다?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1보다는 크다로 이렇게 가는 게 지금 첫 번째 진수 조건의 범위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찾은 해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로 구해지네요. 그러면 우리는 해는 겹쳐지는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x는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는 크고 x는 4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해의 범위를 찾을 수 있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는 해의 범위로 나타내지겠고요. 그래서 이쪽 로그 부등식 풀 때 특히나 조금 차분히 푸셔야 돼요. 조금 빠르게 가려다가 오히려 막 이상한 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분명히 해를 구했는데 이상한 답이 나온다고. 되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문장형 문제. 쌤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쪽 문제들은 쌤이 어떻게 도와드리고 싶어도 스스로가 잘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지, 쌤이 여러 문제를 많이 풀어준다고 해서 여기는 해결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번 한번 해보면, 자, 문제를 읽을 때 잘 보세요. 진동 가속도 레벨이 V인 공의 진동에서 사용되는 단위로 진동 가속도의 크기를 의미하며 편진폭 A, 진동수 W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대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 나도 하나도 몰라. 나도 하나도 모르는 용어들이라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계식은 저와 같이 뭐래요? V는 20 곱하기 로그 K분의 AW의 제곱을 만족한대요. 자, 이게 문제에서 준 식인 거고, 자, 이 상태에서 편진폭 A1 진동수가 18일 때 진동 가속도 레벨이 83이고, 그러면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진동 가속도 레벨이 83이래요. 83은 20 곱하기 로그 편진폭이 A1, 그러면 여기 A1은 이렇게 쓰면 되겠고, 진동수가 W인데 10파이래요. 그러면 여기가 10파이의 제곱이 오고 K는 상수로서 K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네요. 됐어요? 더 이상 이제 적을 거 없는 거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편진폭이 A2, 진동수가 80파이일 때 진동 가속도 레벨이 91이래요. 자, 쌤이 어차피 여기 위에다가 나눠야 될 거라 위에다 적을게요. 자, 91은 20에 곱하기 로그 K분의 A2 곱하기 80파이의 제곱이다 라고 쓰여지는 거네요. 됐어요? 자, 여기 상태에서 구하고 싶은 게 뭐야? 구하고 싶은 게 A1분의 A2를 구해야 되는 거죠. 됐어요? 근데 식이 로그 안에 A1과 A2가 있는 거잖아요.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 이거의 로그 값을 한번 구해볼까? 그러기 위해선 이렇게 된다는 거는 로그 A2 마이너스 로그 A1이 필요하겠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20들은 서로 나눠버리고요. 서로 나눠주면 여기는 20분의 91은 로그 A2의 80파이의 제곱 빼기 로그 K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거는 20분의 얼마? 83은 로그 A1의 10파이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K까지 우선 쓸 수 있죠. 더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우선 했어요.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돼?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야죠. 돼요? 자, 빼시면 좌변은 20분의 얼마가 되고 10이 아니라 얼마니? 8 20분의 8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는 로그 A2의 80파이의 제곱, 그 다음에 로그 K들은 없어질 거고요. 마이너스 로그 A1분의 10파이의 제곱이다 라고 쓰여지네요.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해도 없애도 되겠지만 나는 그냥 바로 가보면 로그 결국 얘가 A1 곱하기 100파이의 제곱분의 A2분의 88의 64 파이의 제곱이다 라고 쓰여지죠. 됐나요? 그러면 파이 제곱은 없애버리고 공두개 떼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됐어요? 자, 그리고 얘네는 곱으로 이어졌으니까 이거는 로그 A1분의 A2 플러스 로그 얼마로? 64다 라고 쓸 수 있네요. 이 숫자가 어쩔 수 없이 이걸로 해야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얘를 이렇게 2항에서 넘기면 20분의 8이 얼마인가요? 5분의 2. 그러면 5분의 2에 얘는 로그 A1분의 A2 플러스 로그 64라고 씁시다. 로그 64다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얘도 이거 어차피 이렇게 넘어갈 거고요. 로그 10의 5분의 2제곱 마이너스 로그 64는 로그 A1분의 A2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빼기니까 결국 얘는 로그 10의 5분의 2제곱 곱하기 64분의 1이 될 거고, 그게 결론적으로 로그 A1분의 A2. 그래서 결론적인 A1분의 A2의 값이 얼마로? 10의 5분의 2제곱 곱하기 64분의 1이다 라고 적어지겠네요.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10의 5분의 2제곱 곱하기 64분의 1,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그의 계산으로서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 10번 문제였습니다.